지난달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의 신규 주택 판매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속에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신축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건설 및 토지개발협회에 따르면 8월 신규 주택 거래는 464채에 그쳐 1년 전보다 46%, 10년 평균에 비해 무려 73% 급감했습니다. 단독과 반단독, 타운하우스는 지난해 대비 14%, 10년 평균에 비해 56% 낮은 수준입니다. 아파트와 콘도는 더 심해 지난해보다 61%, 10년 평균보다 무려 81%가 뚝 끊겼습니다. 거래 급감에 갈수록 재고는 쌓여가지만 문제는 이 재고가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신축이 늘지 않는 건데 이 협회는 금리 하락세에 따라 판매는 증가하겠지만 신축 시장이 회복되기까지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공급과 수요 불균형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모든 정부기관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집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집값을 올리는 주된 요인으로 정부 세금과 수수료를 꼽았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단독주택 비용 중 35만 5천여 달러가 세금과 수수료입니다. 또 최근 연방정부가 모기지 규정을 완화하면서 신축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협회는 지금의 수요 감소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또 모기지 규정 완화가 적용되면 구매자에게 어느 정도 이점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오는 12월 15일부터 첫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늘리고 보험 모기지 한도도 기존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조정했습니다. 한편 협회에 따르면 신규 콘도의 벤치마크 가격은 103만여 달러로 1년 새 6% 하락했고 신규 단독주택은 5% 하락한 160만여 달러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온타리오주 욕지역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도날드 로리의 연구소에 따르면 욕지역에서 인구 10만 명당 발생한 성범죄는 2016년 28건에서 지난해 55.2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토론토 97.8건, 필지역 52건으로 수집 문제로 순위에서 제외된 밴쿠버를 제외하고 모든 도시에서 늘었습니다. 성범죄가 100건 이상인 도시는 엘버타주 에드먼튼과 매니토바주 위니펙이었으며 위니펙은 강도 사건이 다른 지역의 3배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차량 강탈 등 폭력적인 강도 사건도 급증했습니다. 강도 사건은 밴쿠버를 제외하고 토론토와 욕지역, 필지역 등 나머지 8곳에서 모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살인 사건은 전국 9개 도시 중 5곳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위니펙 살인율이 가장 높았고 가중폭행 사건은 에드먼튼이 위니펙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경찰이 보고한 폭력 범죄 자료를 바탕으로 몬트리올과 오타와까지 모두 9곳을 대상으로 작성됐습니다. 연구소는 갈수록 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개선 프로그램을 해결해야 하지만 이들 범죄에 대한 형량을 늘리는 사법 개혁도 중요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유산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여성이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밴쿠버에 사는 지니 램시는 2021년 74세인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후 유언장을 받는데 오빠에게 재산의 82%를 남기고 자신에겐 단 18%만 남겼습니다. 램시에 따르면 모친은 생전에 중국의 관습이라며 모든 것에서 아들만을 챙겼고 가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신에겐 여자는 똑똑하면 안 된다. 너무 성공해도 안 된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이에 유산도 차이가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마지막 어머니를 돌본 자신에게 이것만 남긴 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화도 나고 상처도 받았지만 이를 참고 오빠에게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오빠는 엄마가 원하는 게 이거라며 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판사는 램 씨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산 상속에서 부당하게 소외됐다며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C주 대법원은 램 씨에게 가족주택의 85% 소유권을 주도록 유언장 수정을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램 씨 오빠의 상속 재산에는 전혀 근접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램 씨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B 씨와 다른 주에는 유언자의 자녀와 배우자가 부당하게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판사가 두 자녀의 모친에 대한 돌봄이 아닌 성별만으로 상속이 이루어졌고 또 모친의 남아선호 사상을 인정해 준 것이라며 약간의 형평성을 제공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승소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램 씨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괜찮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판으로 가족은 분열됐지만 딸을 둔 엄마이자 여성으로 자신과 같은 일이 다른 여성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선례를 보고 여성들이 권리를 찾아 일어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지난 화요일 놀수역에서 발생한 20대 2명 피살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피해자 둘과 가해자는 이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지인으로 이날 셋이 다투다가 싸움이 격렬해지자 총격전으로 변지면서 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에게 사용된 총기류 2정을 회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18세에서 20대 초반에 키가 작은 용의자 이미지를 공개하고 이 남성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올 들어 토론토에서 발생한 61번째와 62번째 살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국제공항 보안 검색 절차가 빨라졌습니다. 폭발물과 기타 위협을 감지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 투자하고 여기에 공항 측이 3천만 달러를 더 들여 컴퓨터 단층 촬영 엑스레이 장비를 설치한 덕분으로 지난 4일부터 승객들은 검색대를 통과할 때 기내 반입 수화물에서 노트북이나 액체류, 에어로졸 등을 꺼내지 않고도 통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캐나다에선 최초로 캐나다 항공보안기관은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향후 전국 공항에도 보안을 강화하도록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교통기관이 항공기 승객 불만 중에서 처리가 완료된 건에 대해 한 건당 $790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기관이 처리하고 해결한 민원에 대해 항공사에 부담하는 수수료로 기관의 예상대로 연간 22,600여 건을 종결하게 되면 수수료만으로도 연간 지출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1,790만 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관이 한 달 동안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승객 권리 옹호 단체는 수수료가 항공사의 규칙 위반을 막을 순 있겠지만 너무 소액인데다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승객 불만이 급증하면서 현재 처리해야 할 민원은 7만 8천여 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모더나에 이어 노바백스 백신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JN1을 표적으로 작용하는데 KP 계통 바이러스들에도 교차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2세 이상이 접종 대상입니다.
앞서 국립접종자문위원회와 의사들 모두 올가을 개량 백신을 접종할 것을 적극 권장한 가운데 당국은 화이자 개량 백신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써니 갤러리가 지난주 토요일 아트페어 오프닝을 갖고 전시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갤러리 4곳과의 협업을 통해 한인은 물론 캐나다 현지인들에게 다양한 한국의 미술을 선보이는 아트페어는 오는 일요일까지 놀스요 콜럼버스 센터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또 캐나다와 한국의 미술을 조합한 작품이 특징으로 한국 옥션에서도 판매해온 한인 1.5세 에이미 오 작가의 작품도 전시 중입니다. 갤러리 측은 그림 전시 이외에 한국의 유기견들이 캐나다에서 가족을 찾도록 돕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써니 갤러리는 양국의 아트를 소개하는 크로스오버 갤러리로 지난 5년간 한국계 캐네디언 작가와 한국의 작가를 소개하는 토론토 아트쇼를 개최해왔습니다.